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박여사 이번 사연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3년 만에 서로 남남이 된 남성의 사연입니다. 지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자 아내는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겠다며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퇴사의 사표를 냈고 저와 상의도 없이 퇴사를 한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아이가 중요하다는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아내는 육아가 힘들다며 친정을 자주 찾았고 며칠씩 머물다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 저희 집에 들렀지만 친정에 간 아내는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집에 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언짢아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손주를 보지 못한 것도 그렇지만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신 어머니는 어수선한 집안 꼴에 더 못마땅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집보다는 친정에 머무는 날이 많았고 저 역시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솔직히 집안 살림은 누가 봐도 형편없어 보였으니까요.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미가 애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힘이 들어 친정 도움을 받는가 본데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림도 하고 손주도 봐줄 테니 더 이상 사돈댁 신세지지 말거라. 매일 아이 보기 힘들다면서 장모님 댁에 가고 한 번 장모님 댁에 가면 집에 올 생각도 안 하는 아내 보며 차라리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시면 지금 이 생활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간소한 짐을 꾸려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오신다는 얘기를 왜 미리 하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청소나 빨래 집안일을 하시면 하나 거들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설거지 한 번 하지 않는 모습에 싸울 때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혼내기는커녕 되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서로 감정에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는 갑자기 직장 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고 살림도 해주시는데 돈이라도 벌어서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직장을 알아본 뒤였고 결혼 초 저와 상의 없이 회사를 관두었듯 이번에도 저와 상의 하나 없이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아내는 회식이다 야근이다 늦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니 무슨 회사 일을 혼자 다 해? 뭐가 그렇게 매일 바빠서 야근이다 회식이다 안 빠지고 다 참석하냐고.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일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한번 실수하면 집에서 애나 보라는 식으로 말하는 차장이며 부장이며 눈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알고 나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내는 저에게 짜증과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었던 주말 집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좋은 식당을 예약해놓고 동생 가족과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생신 당일 아내는 무슨 전화를 한 통 조용히 받더니 서둘러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 같이 저녁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줘. 주말인데 무슨 회사를 나가? 한참 전에 약속한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못 가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내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저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도 해주지 않은 채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 엄마가 주말에 갑자기 일 처리할 게 있어서 회사에 나가서 못 나왔어요. 급하게 나가느라 인사도 못 드렸다고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일은 언니가 혼자 다 하나 봐? 올케 언니 바빠서 회사 나간 사람한테 너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얼른 시작하자. 어머니에게도 모처럼 만에 온 동생네 부부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변명하며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경비실에 택배를 맡겨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용했던 남성용품 업체에서 온 택배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또 뭘 시켰나? 최근에 뭐 시킨 적이 없는데. 저는 구매한 기억이 없는데 무슨 택배인지 의아했습니다. 아내가 헷갈린 것은 아닌지 인터넷으로 들어가 아내의 아이디로 구매 내역을 조회해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성용품, 생활용품 등등 물건이 매월 몇 건씩 어느 한 오피스텔로 배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저한테는 너무나도 낯선 오피스텔로 물건을 배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잘못 온 택배 역시 그 오피스텔로 가야 할 물건인데 배송지의 착오로 집으로 온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여자의 촉이 무서운 것만큼 남자의 촉도 무서운 거 아시나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저는 택배를 보냈던 그 오피스텔 주소로 당장 찾아가 벨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낯익은 여자, 바로 저의 아내였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 어머니 생신도 챙길 수 없다는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저리 비켜. 당장 안 비켜? 당황하는 아내를 밀치고 들어가자 속옷 바람에 젊은 남자가 저를 보고 놀라 화장실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마치 신혼부부의 집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과 자연스럽게 벗어둔 옷가지들, 함께 해 먹은 것처럼 보이는 음식들. 아내는 그저 같은 회사 동료일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두 사람은 이미 누가 봐도 연인 그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안 생각에 정리가 필요했던 저는 대화를 원하는 아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 근처 호텔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간 저에게 어머니는 아내와 왜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호텔에 머물며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아내는 어머니에게는 저와 함께 어디를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남자가 있는 오피스텔에 계속 머물렀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앞으로 아내와의 미래는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며칠 뒤 저에게 연락을 한 아내는 오히려 잘 됐다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 알아버린 상황에서 결혼 유지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요.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해달라고 합니다. 남자의 눈이 멀어 아이와 가족을 다 버리는 여자, 저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 아내의 짐을 모두 오피스텔로 보내버렸습니다. 남들은 위자료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했지만 저는 그냥 그 여자를 당장이라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저와의 이혼까지 불사르며 그 남자를 선택했지만 상간남은 자기 가정을 깨버릴 생각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혼과 함께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상간남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곧 회사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지저분한 관계를 알게 되겠지요.
세상사 인과응보라고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사연 많은 박여사,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